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 캠퍼스의 퍼포먼스 마케팅 올인원 패키지에서 페이스북 마케팅 파트의 강의를 맡은 강한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또 처음 찍어보는 거라 좀 떨리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저랑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하게 되실 텐데 거기에서 좀 많은 내용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강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금 패스트 캠퍼스에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계속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 쪽을 일을 하고 지금은 온라인 사업부에서 마케팅 총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마케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거기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 볼 텐데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손을 들어도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멈추시고 꼭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되감아서 보시면 되니까. 네. 제 강의에서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거예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정된 예산이죠. 이제 마케터들은 늘 이제 대표님이나 위에 분한테 한정된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 안에서 최대한 그쵸 펜으로 돼 있죠? 효율적으로 네 코스트 에피션티하게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이 목표는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캠페인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목표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지표들 KPI를 달성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가르쳐 드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뭘 공부할지를 한번 볼게요. 한번 쭉 그냥 로드맵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일단 페이스북이 뭔지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을 뭐 맨날 이제 핸드폰으로 앱으로는 봐왔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광고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건지 광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실제로 그리고 광고 콘텐츠를 어떻게 올리는 건지 내가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는 건지 분석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처음에 좀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이나 용어 같은 것들 이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데 또 특히 막 영어인 것들 많아요. 막 처음 들어보는 막 CTA 뭐 CTR 막 CPM 막 이런 것들도 많고 막 이게 뭐 전화는 뭔지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개념이나 용어를 한번 쭉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광고를 집행을 물론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 퍼포먼스 마케터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수치를 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집행을 하고 이러는데 이 콘텐츠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는 실제로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까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충분히 이 강의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타겟 모두를 위해서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 간단히 가르쳐 드리고 그 집행한 광고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서 어떤 변수를 바꿔서 넣었을 때 더 효율이 좋은지 그 효율 좋은 걸 어떻게 적용해 볼지 A/B 테스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고 이제 트러블 슈팅이라고 하는데 문제를 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로 가르쳐 드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싹 훑고 이제 퀴즈 같은 걸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첫 번째 파트죠. 렉처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에요. 광고 전체 구조, 페이스북 광고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거. 이것도 딱 시작하자마자 제가 막 어려운 말 많다 그랬는데 영문이 막 나왔어요. 어려운 거 아니고요. 이 세 개의 3대 디지털 마케팅 요소인데 언드 미디어가 있고요. 페이드 미디어가 있고 온드 미디어가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페이드 미디어가 우리가 페이스북으로 집행하게 될 돈을 내고 페이드죠? 돈을 내고 집행하는 광고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온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사에 가지고 있는 미디어 블로그라던가 자사가 운영하는 그런 콘텐츠를 발행하는 플랫폼들을 온드 미디어라고 해요. 그리고 언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우리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직접 발행을 하는 거,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언드 미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어떻게 잘 융합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좀 잘하느냐, 잘하는 마케터이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온드미디어나 언드미디어를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페이드 미디어, 돈을 집행해서, 이건 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집행해서 내가 어떤 효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요거를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각각의 이제 미디어별로의 특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이건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 보시면은 온드미디어가 있고 여기 언드미디어가 있죠. 그래서 온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사가 보유한 마케팅 채널이에요. 브랜딩 채널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페이스북이 온드미디어에 들어가 있는데 페이스북 자체에 그냥 페이지를 운영하시거나 페이지 뭐 그룹을 운영하시거나 그런 것들은 이거는 온드미디어일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게시물을 가지고 뭔가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그럼 그때 페이드 미디어가 되겠죠, 그게.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일단 온드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 내가 우리 회사 사람이 콘텐츠를 올리니까. 그쵸? 그리고 비용도 효율적이에요. 왜? 우리 내에서 콘텐츠를 발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따로 뭐 비용을 크게 집행하거나 이런 게 없죠. 근데 다만 일단 신뢰도가 낮다는 건 이거 못 믿겠어 이렇다기보다는 뭐 후기 같은 그런 거를 발행하는 채널이라고 하면 이게 진짜 고객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 회사 사측에서 뭔가 내보낸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일까?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이제 신뢰도를 얻기 어려운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규모를 만들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규모로 우리가 많은 곳에 확산을 하고 대량의 컨텐츠를 발행하기는 어려운 게 있어요. 그와 반면에 페이드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채널을 레버리지, 이 또 어려운 말 나왔네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짚고 나가면 우리가 사용하는 마케팅 채널을 레버리지, 지렛대로 끌어올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 아주 극대화된 효율을 보이기 위해서 지불을 하는, 돈을 내는, 그쵸? 돈을 내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 배너 광고 같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워볼 페이스북 광고, 뭐 스폰서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 낙서를 했네요. 컨트롤이 가능해요. 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만큼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싶은 건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특히 페이스북은 또 원하는 타겟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가능하고 바로바로 돈을 해서 그 타겟한테 쏴주고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놓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게 어떤 반응을 이끄는지, 그리고 규모의 성장이 가능하죠. 대량을 많이 확산시키니까 넓은 채널에. 다만 효율의 감소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돈을 지불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아주 순수한 컨텐츠라기보다는 이게 뭔가 광고성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 빵 이렇게 효율이 올랐다가 점점 효율이 좀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까? 이 하락 곡선을 어떻게 하면 천천히 아니면 다시 반전해서 상승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언드미디어가 고객의 목소리가 미디어가 되는 채널들, 후기라던가 뭐 바이럴 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컨트롤이 좀 불가하다는 거, 신뢰도는 가장 높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뭘 살 때 보면은 후기 글부터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근데 이 후기 글마저 이제 약간 페이드나 바이럴 마케팅으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네. 그래서 페이스북 마케팅이 왜 이런 기존의 온드미디어나 언드미디어에 비해서 강력하냐, 우리가 왜 이걸 배워둬야 하냐 하는 건 일단 글로벌 플랫폼이죠. 우리 뭐 기존의 뭐 네이버라던가 이렇게 우리 국내에서만 작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고 모든 전 세계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타겟팅한다, 내가 어떤 해외에 진출하고 싶다 할 때도 아주 소규모의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마케팅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하고, 크리에이티브를 제공하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냥 단순한 이미지부터 뭐 영상, 뭐 어떤 카드뉴스 같은 게시물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고 뭔가 여기에 댓글을 달고 서로 함께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한 문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뜨리기가 좀 더 용이하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돼요. 모르신다고 이거 뭐야 어려운데 다 가르쳐준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커스텀 어디언스랑 루컬라이크 어디언스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뭐 배너 광고 같은 거 딱 걸어 놓으면은 타겟팅이 불가했어요. 그냥 이제 뭐 1000명이 보는데 얼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며칠을 여기서부터 며칠을 거는데 이 구자는 얼마 약간 이런 식으로 딱 통으로 걸어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보는지 이 보는 사람들 진짜 나한테 넘어오는지 이런 거는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내가 원하는 타겟 원하는 그 대중, 원하는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커스텀 루컬라이크 어디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뒷파트 한 세 번째 파트, 대주제 세 번째 파트 중에 타겟에 관련된 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엄청난 DAU, MAU 무슨 말이야? 그쵸? DAU, Daily Active User MAU 뭘까요? 맞추셨죠? 먼슬리 액티브 유저 매일, 매월 계산했을 때 액티브하게 활성화돼서 활동하는 유저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라는 그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내 브랜드의 팬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용이해요. 그리고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죠? 우리 항상 뭐 할 거 없으면 페이스북 보잖아요.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왔나 습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컨텐츠를 내보내기가 좋죠. 그래서 아까 제가 DAU, MAU가 굉장히 높다. 활성화된 그런 사용자 수가 높다 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매일 DAU죠. 매일 활용을 하는 사람이 14억 명. 그리고 매달 MAU죠. 20억 명. 그 다음에 광고주.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 마케팅 채널을 활용을 해서 광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이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빨리 배워서 빨리 우리도 좀 접목을 해보는 걸 목표로 합시다.